화재 기술을 만나러 온 곳. 그런데 보이는 건 지나다니는 차량 없는 텅 빈 도로뿐. 도대체 기술자는 어디 있는 걸까 하던 그때 등장하는 여러 명의 장정들.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실례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홀 때문에 이 도로 주변이 다 이렇게 파손이 됐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 보수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하러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파손된 맨홀로 인해 도로가 땅속으로 푹 꺼져버린 상황. 도로면과 이 맨홀 표면이랑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죠. 결국에는 차가 지나가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다가 이렇게 크게 파괴가 되는데, 맨홀과 도로에 높낮이의 차이가 발생하면 불시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밟게 되면 타이어 펑크라든지 각종 교통사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약해진 집안 탓에 맨홀이 땅속으로 꺼져버리거나 지하수가 역류해 맨홀이 솟구치는 등 한순간에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맨홀. 이러한 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의 높이와 경사를 모두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맨홀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맨홀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이곳.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맨홀 장치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인 만큼 6년의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는 높이 조절 맨홀. 그런데 높이 조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거 하나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손잡이 형태의 조절 장치가 키포인트. 볼트에 조절 장치를 끼워주고 돌려주자 맨홀 뚜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맨홀과 도로의 수평이 안 맞을 경우 이 조절 장치를 돌려주기만 하면 오케이. 일반적인 맨홀은 맨홀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시멘트나 벽돌을 채워 넣어야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이 조작기 하나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맨홀 높이 조절 기술.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는데. 이 하부에 3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은 볼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볼트 너트 타입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체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니 먼저 3개의 볼트를 맨홀 상부에 삼각형 모양으로 넣어준 후 3단 체인으로 볼트를 이어준다. 그리고 느슨한 볼트를 단단히 조여주는 작업이 완료되면 끝이라는데, 이 체인으로 3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서만 이렇게 조절을 해도 지금 높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높이가 올라갑니다. 연결된 볼트와 체인을 더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 작업도 필수. 기발한 아이디어로 완성된 높이 조절 장치. 그런데 기술자가 이런 아이템을 고안하게 된 건 뜻밖의 사고로부터 시작됐다는데. 비가 왔는데 가면서 맨홀이 돌출된 부분에 가속을 조금 했는데, 거기에 가면서 타이어가 쭉 미끄러지면서 파사가 나가지고 크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기존에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수평이 되지 않고 상당히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아스팔트는 떨어지가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뭐 개발할 방법이 없나. 기존 콘크리트로 공간을 만들어 맨홀 뚜껑을 덮는 시공 방식과는 성능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이게 과연 물건을 만들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KTR이라든지 여러 군데 문의해가지고 조금씩 축적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주는 것만으로 1mm부터 최대 200mm까지 맨홀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다는데. 이 맨홀들을 왜 이런 철제 박스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철제 박스가 뭐냐면 밸브실이라고 하는데, 맨홀 장치와 밸브실을 일체화해서 현장에 매설하기 때문에 시공 시간을 반나절로 줄일 수 있는 저희만의 기술입니다.
맨홀 뚜껑과 밸브실을 일체형으로 제작. 15일이나 걸리던 기존 방식보다 시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시공 방식은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예전에 콘크리트 타설에서 만드는 방식은 미세한 균열이 아무래도 발생하게 돼 있고 외부의 물이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맨홀 장치와 밸브실을 철제로 일체화해서 만들게 되면 외부에서 물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허권까지 획득. 그 기능을 인정받아 국내 지자체 100여 곳의 상하수도 시설에 공급되는 중. 현재는 높이에 이어서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맨홀 장치는 물론 지진 발생 시 15도 이상 뒤틀림을 견뎌내는 내진 설계 밸브까지 개발했다는 기술자. 제가 개발한 기술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을 찾아간 곳.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술자. 그런데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다 뭐예요? 예, 이게 다 디저트인데요. 이쪽에 있는 게 치즈케이크고요. 이쪽에 이제 타르트, 그리고 여기가 마카롱, 그리고 이게 이제 허과자입니다. 이게 다 저희가 특별한 기술로 만든 디저트들이에요. 이게 다 디저트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가 알던 디저트들과는 영 모양새가 다르다. 이걸 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이것들은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친구가 만드는 겁니다. 이 기계가 정말 디저트를 만들었다고요? 이건 그냥 기계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디저트를 만들어요? 이거 일종의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필라멘트 가지고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프린팅을 하는 기계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음식을 만든다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시작. 그런데 일반 3D 프린팅 도안과 흡사한 모양이다. 이렇게 디자인이 끝나고 3D 스캐너가 잉크를 한 층씩 적층하여 식품 제조를 시작. 하나의 접시를 완성한다. 자, 치즈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이게 진짜 치즈케이크라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드셔보셔도 돼요. 만든 즉시 바로 시식할 수 있다는 치즈케이크. 자유롭게 디자인한 모양은 우선 합격점. 과연 그 맛은? 진짜 치즈케이크랑 맛이 똑같네요? 똑같죠, 완전히. 오 신기하다. 이 캡슐 안을 어떤 식품으로 채우냐에 따라 맛이나 식감이 좌우된다는데. 지금까지 이제 푸드잉크는 초콜릿 정도로 굉장히 그 사용 가능한 소재가 한정적이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 소재화 기술을 통해서 뭐 타르트, 마카롱, 이런 치즈케이크에 이르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프린팅이 이제 가능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3D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부드러우면서도 잘 적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인트. 푸드잉크에 들어갈 점성제를 만들고 있어요. 점성제를 푸드잉크에 왜 넣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식품을 그냥 프린팅을 하게 되면 그 식품이 무너져 버려요, 형태가. 그래서 이제 점성제를 넣어줌으로써 형태를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점성제는 주로 전분과 단백질이 쓰인다는데. 전분 같은 경우에는 좀 푸드잉크에 넣어서 점성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끈적거리는 소재들이 프린팅이 될 때 부드럽게 프린팅이 되게 해줍니다. 게다가 무색무취의 성질 때문에 식품 고유의 맛을 유지시켜준다는데 수많은 연구 끝에 적당한 배합 비율을 찾았다. 이제 음식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성제를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발생이 하기도 하고 배합비를 좀 각각 원료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의 과정은 일반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순서와 동일. 여기에 점성제만 투입하면 3D 프린트용 푸드잉크가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푸드잉크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네, 이건 레오미터라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만든 이제 푸드잉크가 이제 프린팅을 했을 때 잘 적층이 될지
그 물성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음식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하면서 식품의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이라는데 아래 이제 회색으로 된 게 일반 치즈케이크이고요. 이게 저희가 만든 푸드잉크 치즈케이크입니다. 푸드잉크 치즈케이크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값을 비교를 해보면 약 50% 이상 더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3D 프린팅을 하고 모양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더 그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된 식품 잉크는 카트리지 캡슐로 옮겨지는데 이 카트리지 캡슐이 직접적으로 식품 잉크를 뽑아내는 부분인 만큼 기술자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 카트리지를 많이 설치할수록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네, 현재까지 이렇게 뭐 화과자, 아니면 초콜릿, 단호박, 이렇게 베리류 같은 굉장히 다양한 푸드잉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12가지가 됩니다. 음식의 맛과 비주얼뿐 아니라 개인의 영양 요구량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설정해주면 다양한 음식을 뽑아낼 수 있단다. 3D 스캐너를 통해 3차원 디지털 도면을 제작. 입력된 레시피대로 요리를 완성시키는 것. 제가 원래 그 호텔 조리랑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초콜릿과 치즈를 가지고 3D 프린팅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국내외적으로 식품을 프린팅할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처음에는 프린터가 없어서 제가 손으로 한층 한층 싸가면서 또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D 푸드 프린터까지 직접 만들게 된 거죠. 영양 성분은 물론 더 맛 좋은 음식을 위해 쉼없이 연구를 하고 이어가는 기술자. 더 나은 기술을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오늘도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고.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푸드 프린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푸드 테크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